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은 현대에서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진정한 전기차죠. 아이오닉 5의 출시 소식을 소개해드리고 모델 3 오너 입장에서 느낀 점들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코드명 NE 컨셉카가 등장할 때부터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모델이죠. 현대에서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진짜 전기차라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모델인데요. 여러 기사나 누리꾼들 사이에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매력과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구독자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부터 살펴볼게요. 유출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꽤나 컴팩트해 보이는 느낌의 아이오닉 5인데요. 비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 제원표를 보면 꽤 만만치 않은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5의 크기를 살펴보면 길이가 4635mm, 전폭이 1890mm, 높이가 1605mm로 나와 있는데요. 숫자로만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현대 차량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차량을 찾아봤는데요. 최근 출시된 현대의 신형 투싼과 가장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형 투싼이 SUV라서 전고 높이가 60mm 정도 좀 높긴 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오닉 5의 휠베이스인데요. 휠베이스가 자그마치 3000mm, 즉 3m에 이릅니다. 참고로 투싼의 휠베이스보다 250mm나 더 긴 수치고요. 대형 SUV에 들어가는 펠리세이드 휠베이스보다도 10mm가 더 긴 수치입니다. 현대 차량 중에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차량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네시스 G90이 3045mm로 이 차량밖에 없을 정도예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전혀 다른 태생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 다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중요하다 하는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의 휠베이스가 이렇게 긴 이유는 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휠베이스가 길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운데 배터리를 깔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시도한 방식이기도 하죠. 앞뒤 구동축 부분에는 모터가 위치하고 가운데, 그러니까 승객석 바닥에 넓게 배터리를 까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꽤 넓은 배터리 적재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무게중심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 공간을 넓게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캐빈룸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퀴와 바퀴 사이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휠베이스가 캐빈룸 공간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결정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휠베이스가 길다는 게 곧바로 실내 공간이 큰 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간 활용에 용이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5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는 차박에 대한 기대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전기차인 니로 EV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니로의 그 길이가 4355mm, 전폭이 1805mm, 높이가 1545mm로 아이오닉 5가 길이, 전폭, 높이까지도 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니로 EV 모델을 전체적으로 한 사이즈 키워놓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사이즈만 봐도 실내 공간 하나는 꽤 괜찮겠다 라는 추측이 들고요. 물론 시트 구성이 관건이 되겠지만 SUV 못지않은 공간 활용성까지도 기대를 해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5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도 몇 가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카메라 형식의 사이드미러 적용입니다. 도어 트림 내부에 4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서 상시 디스플레이가 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우디 이트론에 카메라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어 있는 걸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좀 하차감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실제로 광각으로 선명하게 비춰진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 자리에 그대로 이제 카메라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큰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값어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전 모델에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옵션 마케팅의 규제인 현대답게 트림에 따라 일반 사이드미러와 카메라 미러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유출된 아이오닉5의 사이드미러 카메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 이트론의 것보다는 좀 더 투박하게 생겨서 그렇게 끌리진 않더라고요. 뭐 크기도 상당한 편이고요. 옵션가가 비싸다면 굳이 달고 싶은 생각은 별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나 EV 차량들은 프론트 그릴 쪽에 충전 포트가 위치해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 전면 주차를 해야만 충전이 가능했죠.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불편한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경우에는 운전석 쪽 뒷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5는 조수석 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처럼 칼럼식 쉬프트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기존 컨셉카의 실내 디자인을 보면 대시보드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죠. 센터페시아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비워두었기 때문에 쉬프트 기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특히 전기차는 트랜스미션이 없기 때문에 T, R, N, D 이렇게 단순화가 가능하잖아요. 아무튼 공간 활용을 위해서 테슬라에 적용된 칼럼식 쉬프트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초 나왔던 기사들만 살펴봐도 현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이오닉 5부터 출시되는 전기차에는 칼럼식 쉬프트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들도 공공연하게 나왔었죠.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타면서 칼럼식 쉬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장점이 많아서 이 부분은 잘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대시보드 쪽 디자인도 알아볼게요. 실내 계기판 모니터는 길게 뻗은 스타일을 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이 사진은 현대 45 EV 컨셉카 사진입니다. 계기판과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길게 뻗은 스타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인터넷에 여러 번 포착된 스파이샷을 좀 살펴봐도 컨셉카처럼 비슷하게 계기판과 이어지는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영역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운전자 쪽에는 계기판, 오른쪽으로는 내비게이션 혹은 이제 AV 화면이 연결된 형태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컨셉카처럼 풀 디스플레이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베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휠 사이즈와 디자인도 유출이 됐죠. 컨셉카 시절에 아이오닉 5의 휠 크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기본형 18인치와 상위 모델에 들어갈 19인치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왼쪽 사진이 19인치, 오른쪽 사진이 18인치인데요. 19인치 휠이 컨셉카에서 선보였던 느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능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좀 살펴보면 아이오닉 5의 배터리 용량은 58kW급과 72kW급 두 종류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8kW급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아마도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과 비슷하고 72kW급은 롱레인지 모델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50km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륜과 4륜 두 가지 모델 모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2륜이 기본에 4륜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모델 3 스탠다드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차가 1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달리 58kW급이 약 5000만원 정도, 72kW급이 약 5300만원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두 모델 간의 가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된다면 72kW급 모델이 주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역시도 어디까지나 썰일 뿐이고요. 실제 출시가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만약 이대로만 출시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72kW급 모델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제로백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고성능 전기차를 표방하는 테슬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가 아이오닉 5 성공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델 3 롱레인지 제로백이 4초 초반대, 코나 EV 제로백이 7초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이오닉 5가 테슬라를 넘어서진 못한다 하더라도 5초대 정도는 들어와야 나름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충전은 기본적으로 국내 전기차 표준인 DC 콤보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설치된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100kW급도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50kW급이 대부분이거든요.
충전 인프라는 기존 전기차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이오닉 5는 350kW급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대에서 개발한 하이차저라는 게 이걸 지원하는데요. 이게 아직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지하 주차장에 이 하이차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5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기사를 찾아보니까 21년 초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거점에 20기 이상의 하이차저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요. 좀 찾아봐도 진척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이미 수십 개 이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와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한 수치고요.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웃나라 일본, 중국에 차를 끌고 간다고 해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글로벌 인프라도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충전 인프라 부분은 테슬라의 압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가 차량 판매만이 아니라 나름의 인프라 구축에도 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오닉 5에서 가장 기대가 큰 기술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요즘 차박이 굉장히 유행이죠. 저도 조만간 모델 3로 차박을 도전해 볼 생각인데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꽤 되잖아요. 이걸로 7시간에서 8시간씩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별다른 장비 없이도 예를 들면 동계 차박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기차를 가지고 차박 캠핑하는 유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차량 자체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비의 전기를 사용하려면 좀 제약이 있는데요. USB나 시거잭 정도로 활용 가능한 간단한 전열기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메인 구동 배터리가 아닌 보조 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해서 노지 캠핑 같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버터 용량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보조 배터리 용량 때문에 높은 와트의 전기기기를 장시간 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메인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꺼내 쓸 수 있는 이른바 V2L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죠. 최대 24kW까지 이제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에 220V 콘센트를 통해서 전기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름 대박인 거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웬만한 전기기기는 야외에서 모두 작동시킬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름 엄청난 전기를 빼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의 스펙을 살펴보면 보통 많이 쓰는 게 1000mAh 용량의 한 5V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24kW로 한번 환산해 보면 이 1000mAh짜리 보조 배터리 약 500개 정도 분량의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전기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격 출력이 높은 전열기구라던가 전기 히터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델 3 오너 입장에서 봐도 하드웨어적으로는 여러모로 기대가 좀 되는 아이오닉 5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OTA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이 부분은 향후 좀 더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 부분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그 아이오닉 5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